안녕하십니까. 재계 뒷담화의 이창호입니다. 오늘 9월 17일이고요. 지금 이제 재계 50대 그룹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재계 43위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께서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의 깊이죠. 이제 이 전문 방송이잖아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한 거죠. 네. 혹시 셀트리온의 이 기자님 바이오시밀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복제약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복제약인데 특허가 끝난 이제 약품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품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화학약품,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아스피린 같이 화학약품 우리가 늘 먹는 약품이 있고 이제 바이오 약품이 있습니다. 바이오 약품이 있는데 이 화학약품이든 바이오 약품이든 우리가 원제품이 있죠. 글로벌한 기업들, 제약사들의 뭐 화이자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갖고 있는 이 원제품이 있는데 이게 특허 만료가 15년이에요. 자체 개발한 회사들. 그렇죠. 근데 이제 화학약품의 그 복제품을 우리는 제네릭이라 그러죠. 제네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주로 이제 영업하는 게 특허 만료가 된 화학약품을 제네릭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병원에 공급한다든지 약 공급하는 하나의 시장이 있고 이제 바이오 약품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건 넌 케미컬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배양을 해서 그 약효를 내는 건데 이 약품은 케미컬 약품보다 훨씬 효능도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글로벌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면서 이 바이오 약품의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에 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 제네릭처럼 특허 만료가 끝난 것에 대해서 이제 케미컬 약품은 제네릭이라 부르고 바이오 약품의 복제품은 시밀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이게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성진 회장이 2000년도에 초반에 그런 개념신이 없을 때 생소하게 시작한 게 지금은 우리가 뭐 기억하듯이 작년에 가장 그 주식시장을 달궜던 게 신라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 지금도 막 어마어마한 바이오가 나오고 지금 좀 이 시장이 시들해졌지만 이 제네릭 시장, 그러니까 화학약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제네릭만 만들고 실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시장은 반도체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뭐 지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이런 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바이오 시장. 그렇죠. 바이오 정확하게는 바이오 시밀러죠. 바이오 시밀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또 바이오 시밀러 같은 종류의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연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2년도 설립입니다. 네이버가 2002년이면 지금 17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네이버가 다른 50대 그룹에 비해서는 역사가 작다. 그러니까 50대 그룹 중에 다음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없을 때 시작했던 물모지 시작했던 것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힘인 거죠. 그렇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뭐 바이오 시밀러라는 용어조차 생소할 때 2000년도에 설립을 했고 서성진 회장이 왜 저걸 설립했는지는 사실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미국 제약사 공급 계약을 하고는 바로 6년 후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고는 상장의 동력은 뭐냐면 바로 램시마라는 약품이에요. 이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걸 임상 시험을 신청 승인을 하고 12년도에 바로 판매 허가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이렇다 할 제품이 없었던 건가요? 없었죠. 네. 이 램시마가 최초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일약 이 코스닥 시장 상장한 이 셀트리온은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유럽 의약작품청에도 판매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인데
렘시마가 어디다 쓰는 약인가요? 관절염. 관절염. 네. 아, 그리고 시장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후화,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가진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이 잘 먹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이게 판매 허가를 받자마자 15년도에 시총 10조 원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이면 당시에 삼성 현재도 그렇지만 대장주죠. 10년, 13년 만에 그러니까 시총이 그렇죠. 10조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그룹 총가서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50대 그룹 한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다시 들어오고 16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트룩시마라는 것도 유럽 또 판매를 획득하고 너무 이제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작년이었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에 있다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으니까요. 당시에도 그 말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우량 기업이 코스피로 가가지고 네. 이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성장을 맞습니다.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6월달에 사람들은 약간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CDMO 사업 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CDMO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바이오의 제2의 부흥을 일겁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굉장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테스트 임상 시험도 들어가고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좀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한국 바이오 산업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은 이제 거의 네. 전에 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 회장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 참 그 이력이 아주 이 오너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일을 가졌습니다. 보시면 57년생이세요. 예. 충북 청주 출생이십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제일 큰 바이오 단지가 그 오창에 있죠. 청주 바이오 옆에. 예. 그래서 아마 그 오창에다가 바이오 단지를 세운 것도 이분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향 기업 뭐라는 이미지 강하고요. 사실 충북 출신 중에서 큰 오너가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네. 대전에 하나그룹 정도 빼고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나옵니다. 서울을 나오고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첫 직장은 삼성전기입니다. 2년 근무하시고 한국 생산성본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서 컨설팅을 하셨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김우중 회장을 만납니다. 네, 대우그룹. 생산성본부에서 만났다는 네, 건가요? 생산성본부가 대우그룹을 컨설팅 해줄 때 해주면서 김우중 회장을 만납니다. 네, 그 김우중 회장을 만나서 김우중 회장이 요청을 하죠. 우리 회사로 와달라. 재능을 발견을 한 그렇죠. 그래서 91년도에 대우자동차 기획재무고문으로 갑니다. 고문이니까 정식 이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나이가 91년도면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30대 중반밖에 안 됐죠. 네. 이때 대우자동차, 대우그룹 기획재무고문으로 갑니다. 좀 나이하고는 안 맞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직함을 보시면 기획과 재무를 맡았어요. 가장 핵심이죠. 네. 김우중 회장의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쪽으로 이동한 게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 안 좋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97년도에 뭐 됐습니까? IMF와 함께 대우그룹이 공중 분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 분해된 다음에 99년도에 이 당시 대우자동차 기획재무이사 고문을 맡고 있을 때 동료 10명과 회사를 하나 창업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넥솔이라는 회사입니다. 99년도에 이 넥솔이라는 셀트리온 창업 전에 창업한 기업이 하나 있긴 그렇습니다. 있었나요? 이 넥솔이 사실은 셀트리온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2002년도에 넥솔을 셀트리온을 바꾼 다음에 회장으로 게 현재 그 셀트리온의 전임자를
이력이죠. 그렇군요. 서정진 회장의 이력을 살펴봤고요. 지배 구조를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의 지배 구조는 항상 반이 맞습니다. 지배 구조는 복잡하진 않아요. 서정진 회장이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을 93.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메인 캐시카우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을 20%. 그러니까 20%의 기준은 뭐냐면 지주회사가 상장사를 지배하는 최소 요건. 20%입니다. 2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01%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지주회사법이 개정이 되면 30%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10%를 더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가능할지 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를 서정진 회장이 36.1%를 가지고 있으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관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공장이고 헬스케어는 판매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만든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익스클루시브 독점 계약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 시밀러 회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삼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도 바이오 로직스가 있고 네. 또 바이오 삼성 바이오 뭐죠? 삼성 바이오시밀러가 있죠. 삼성 바이오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근데 보통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사들은 이렇게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판매 수수료를 주고 법인에다가 판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설명. 사실 이것 때문에 셀트리온은 계속 그 금감원의 감시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의심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가 아니고 똑같이 셀트리온 홀딩스 밑에 있다면 의심을 덜 할 건데 공교롭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의 개인 회사다시피 하는 대주주가 돼 있고 상장돼 있지만 셀트리온으로부터 익스클루시브 판매권을 받아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거죠. 매출의 그럼 뭐 거의 대부분이 셀트리온에서 당연하죠. 네, 그 당연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게 셀트리온 스킨큐어라고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도 만들어요? 네, 하고 있어요.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대표이사는 서정진 회장의 장남 서민석 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 스킨큐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84년생이에요. 예. 되게 젊죠. 84학번도 아니고 84년생입니다. 예. 젊어서 이 서민석 대표가 제자리로 갈 때 뭐 2세 승계, 기념권 승계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성진에서 그 전에 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전무경에게 물려준다 이런 말을 해서 사실 내년도에 서정진 회장이 은퇴선을 한 상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두고 보는 것도 또 이 셀트리온 그룹을 바라보는 하나의 또 완전 스킨큐어의 대표는 맡고 있는데 지분은 없다는 얘기죠. 지분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는. 내부 거래율은 지금 얼마인가요? 82%라는 얘기네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구조가 왜 그 시장에서 좀 상해보고 하는 것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 시밀러 허가 현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셀트리온의 이제 대표 제품 세 가지가 아까 이야기 램시마, 자가면역 진환입니다. 근데 바이오 약품이다 보니까 대부분 면역 관련 계통의 양이 많아요. 두 번째 판매된 게 트룩시마, 혈액암이죠. 이것도 면역이 있어야 혈액암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게 허주마라고 해서 진수 유방암까지 있습니다. 램시마를 보시면 현재 판매가 출시 1년차에서 5년차까지만 봐도 점유율이 54%까지 올라갔어요. 이 단일 제품 가지고 10조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 점유율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이제 판매 허가를 미국, 유럽, 한국을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호주만은 이제 심사 중이죠. 미국에서 예, 심사 중. 유럽은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리언은 비록 시밀리언이긴 하지만 하나의 판매 금액이 누적으로 10조 이상 다 되거든요. 한 개 제품 판매 금액이. 그래서 신라진나 이런 것들이 뭐 회사는 적자인데 판매 허가만 받아내면 거의 뭐 10조 원 매출이 확보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0%예요. 시밀리해도.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분단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품은 이 세 가지가 하고 있고 나머지 개발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뭐 성공하면은 54%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원래 그 특허 원제품보다 같은 효능을 발휘하면서 많이 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게 복제학의 예, 특징이죠. 또 네. 미국에서는 이 바이오시밀리를 전략적으로 좀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가 씁니까? 리봄 수가가 엄청나죠. 굉장히 살인적이죠. 네. 살인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뭐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치 아픈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될수록 그 의료보험 회사에서도 약 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안으로가 뭐냐면 바로 시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의료보험 부담 자체가 확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부분도 사실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값이 얼마나 싼 건가요? 한 10분의 1 정도 되나요?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5분의 1 상으로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